논술로 만나는 우리 역사 23권. 한성 항복판에 시커먼 괴물이 달린다고? 전기불을 처음 본 사람들의 반응은 어땠을까? 아유, 벌써 시간이 이렇게 됐네. 옥분아, 마지막 전차 끊기기 전에 어서 돌아가야지. 전차는 벌써 끊겼을 거예요. 오늘은 병원에서 자고 갈게요. 밀려드는 환자들을 돌보느라 옥부는 마지막 전차를 놓치고 말았습니다. 전차를 보고 놀라 사고를 당한 게 엊그제 같은데 이제 옥부는 시간에 맞추어 전차를 타고 제중원과 집을 오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세상에 나쁘기만 한 일은 없었습니다. 전차 사고로 어린아이가 죽어 사람들이 전차에 불을 붙인 사건도 있었다지만 한성 사람들은 곧 전차가 주는 편리함에 길들여졌습니다. 몇 시간을 힘들게 걸어가야 할 길을 돈만 내면 편안히 데려다주는 전차를 마다할 사람은 거의 없기 때문입니다. 옥부는 잠들기 전에 입원실을 한 바퀴 돌았습니다. 봐도 신기한 전기불 때문입니다. 제중원에는 얼마 전부터 전기가 들어와 캄캄한 밤이 사라졌습니다. 고종 황제가 계신 경복궁에서 처음 전기를 사용한 지 10여 년도 넘었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대부분의 사람들은 전기가 있는지도 모른 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전기료가 워낙 비싼 탓입니다. 그래서 전기 때문에 웃지 못할 소동들도 많이 일어났습니다. 아저씨, 그러시면 안 돼요. 어제 입원한 아저씨가 전구에 대고 담뱃불을 붙이려 하고 있었습니다. 이건 전기불이라서 담뱃불을 붙일 수 없어요. 난 또 불이라길래. 아저씨는 머리를 긁적이며 부끄러워했습니다. 난 전기가 불이라길래 끄려고 입으로 불었는데 아무리 불어도 꺼지지 않아서 얼마나 놀랐는지 모릅니다. 난 처음에 전기불을 보고 귀신이 조화를 부린다고 생각했어요. 아저씨의 행동 때문에 다른 사람들도 자신의 실수담을 털어놓으며 한바탕 이야기꽃을 피웠습니다. 모두 잠자리에 드십시오. 곧 소등하겠습니다. 간호사 언니의 고함 소리가 들려오자 소란스럽던 입원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옥분도 어머니께 쓰던 편지를 마무리하고 자리에 누웠습니다. 옥분은 전기불이 꺼지는 시간이 되면 긴장이 됐습니다. 딸깍 소리와 함께 대나처럼 환했던 제중원이 캄캄해지는 것이 너무나 신기했기 때문입니다. 그 순간 새로운 문물이 들어오는 만큼 잃는 것이 있을 거라던 오빠의 말이 생각났습니다. 전기를 사용하면 미국인이 세운 전기회사에 비싼 전기료를 지불해야 하는데 이렇게 대한제국의 돈이 외국으로 가는 것이 좋은 일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시 떠올려 보아도 옥분에게는 너무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옥분은 눈을 질끈 감고 잠을 청했습니다. 전화 예절은 어땠을까? 모처럼 한가로운 토요일 오후, 제중원이 갑자기 시끌벅적해졌습니다. 남대문 정거장 사고 현장에서 팔을 다친 아저씨에게 전화가 한 통 걸려온 것입니다. 그것도 고종 황제로부터 말입니다. 그 아저씨는 나라의 높은 벼슬에 있는 사람이라고 해서 제중원 안에서도 제일 좋은 입원실에서 치료를 받고 있었습니다. 고종 황제께 전화가 왔다고 해서 제중원 사람들도 모두 긴장한 표정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아저씨가 전화를 받는 모습은 제중원 의사들이 전화를 하는 모습과는 무척 달랐습니다. 아저씨는 전화기 앞에 무릎을 꿇더니 옷매무새를 가다듬고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김청수, 전화 받았습니다. 교환수, 그럼 폐하를 부탁하오.
그 말이 끝나기 무섭게 아저씨는 들고 있던 전화기를 탁자 위에 내려놓았습니다. 그러더니 갑자기 절을 3번 올렸습니다. 절을 올린 아저씨는 다시 한번 옷매무새를 가다듬고는 무릎을 꿇고 앉았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두 손으로 공손히 전화기를 붙잡고 전화기를 향해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예, 폐하. 소신이 옵니다. 하명하시옵소서. 너무나 엄숙한 표정으로 전화를 받는 모습을 보고 있으려니 옥부는 자기도 모르게 침이 꼴깍꼴깍 넘어갔습니다. 마치 옥분의 앞에 아저씨와 통화 중이신 고종 황제께서 계신 것 같다는 착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전화를 처음 본 환자들이 전화에 대한 이야기를 늘어놓느라 입원실마다 소란스러웠습니다. 귀신이 조화를 부리는 것 같군. 기계에 대고 말하는데 멀리 있는 사람이 전해 들을 수 있다니. 시골에서 올라왔다는 환자 한 명이 입에 침을 튀겨가며 말했습니다. 그나저나 전화 교환수는 어떤 사람인가? 어떤 아저씨의 질문에 옥부는 오빠에게 들은 이야기가 떠올라 설명을 해주었습니다. 중간에서 전화를 연결해주는 사람이래요. 높은 관리도 전화 교환수에게는 함부로 하지 못한대요. 옥분이는 모르는 게 없구나. 옥부는 사람들의 칭찬에 얼굴이 빨개졌습니다. 전화가 들어온 게 좋은 일만은 아닐 거예요. 전신, 철도, 전화 등은 정말 편리하지만 그 편리함 때문에 우리가 어떤 대가를 치르게 될지는 아직 아무도 모르잖아요. 저는 조금 걱정스러워요. 너무 빠르게 변하는 한성거리도 그렇고 하루가 다르게 늘어나는 일본인들도 그렇고. 제중원에서 의학 공부를 하고 있는 젊은이였습니다. 젊은이의 말에 누군가 중얼거렸습니다. 좋은 게 좋은 거지 뭘 그리 팍팍하게. 한 나라의 전신이나 전화, 철도를 다른 나라가 장악하는 것은 매우 위험한 일이에요. 그런데 지금 청나라와 일본은 서로 다퉈가며 우리나라의 전신, 전화, 철도를 설치하고 있잖아요. 그들이 결코 우리를 편리하게 해주려고 그러는 게 아닐 거예요. 젊은이 말이 맞소. 나도 남대문 정거장 공사일을 하며 뭔가 잘못돼가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소. 우리나라의 철도를 왜 남의 나라가 건설하는 것인지 통 알 수가 없단 말이지. 게다가 점점 청나라나 일본의 간섭이 심해지는 것 같기도 하고. 아저씨의 말에 소란스럽던 입원실이 조용해졌습니다. 드디어 여자들도 학교에 다니게 되었다고? 시간은 잘도 흘러갔습니다. 어느새 한강철교 공사가 끝나 기차는 남대문 정거장까지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남대문 정거장이 문을 여는 날, 옥분과 오빠도 구경을 갔습니다. 이제 남대문까지 기차가 다니게 되었구나. 우정총국 어른들 말로는 전국을 가로지르는 철도가 많아지는 게 좋은 일만은 아니라고 하시던데. 정말? 왜? 나는 빨리 강화도까지도 기차가 생겨서 어머니를 자주 뵈었으면 좋겠는걸. 옥부는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제중원에 있는 아저씨들도 그렇고 우정총국 어른들도 그렇고 세상이 자꾸 변하는 게 좋은 일만은 아니라고 하는데 왜 좋은 일이 아닌지 옥부는 이해가 잘 되지 않았습니다. 여의사가 온다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옥부는 영식에게 제중원에 온다는 조선인 여의사 이야기를 했습니다. 영식은 눈이 동그래졌습니다. 눈이 파란 서양 사람이 아닌 조선인 여의사가 제중원에 온다는 것이 신기했기 때문입니다. 그래, 세상이 바뀌었으니까. 요즘엔 여자들도 공부만 하면 어떤 일이든 할 수 있는 세상이야. 그 여의사 선생님은 미국까지 가서 공부를 하고 의사가 된 거래. 옥분이 너도 그 의사처럼 되고 싶은 모양이구나? 내가 언제? 옥부는 속마음을 들킨 것 같아 얼굴이 빨개졌습니다.
며칠 후 단발머리를 한 여의사가 재중원에 왔습니다. 여의사는 밝고 상냥했습니다. 눈이 파란 의사를 꺼리던 여자 환자들도 여의사를 반겼습니다. 옥부는 여의사가 환자들을 치료하는 모습을 볼 때마다 이상하게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조용하고 평화롭던 강화도에서 그냥 살았더라면 옥부는 기차나 전화, 전기가 무엇인지도 모르고 살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한성에서 새로운 문물들을 접하면서 옥부는 많은 변화를 겪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음속 깊은 곳에 공부를 해서 의사가 되고 싶다는 꿈도 생겼습니다. 옥부나, 너 이제 며칠만 더 일하면 재중원에 그만 나와도 돼. 옥부는 김간호사 언니에게 더 이상 재중원에 나오지 않아도 된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정말요? 그래, 그동안 치료비 갚느라 고생했어. 옥부는 재중원에 나오지 않아도 된다는 말에 기쁘기도 했지만 한편으로는 섭섭하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강화도에서 한성에 올라와 줄곧 재중원에 있었기 때문에 재중원 사람들과 정이 많이 든 데다 이곳에서 많은 것을 배우고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재중원에 그만 나가도 된다고? 옥분의 말을 들은 영식은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한참을 생각에 잠겨있던 영식이 입을 열었습니다. 옥분아, 그러면 너도 학교에 다녀보는 게 어떻겠니? 학교? 그래, 학교. 우정총국 어른이 그러시는데 이화학당은 돈을 조금만 내도 공부를 할 수 있대. 옥분의 두 눈에 어느새 눈물이 그렁그렁 차올랐습니다. 학교에 다니고 싶어하는 옥분의 마음을 알아준 오빠가 고마웠기 때문입니다. 새로운 세상이 오고 있잖아. 하루가 다르게 변해가는 것도 다 새로운 것을 받아들이느라 그러는 거래. 세상이 바뀌는 게 좋은 일만은 아니라고 했지만 모르면 더 당하기 쉬우니까 사람은 가능하면 배워야 해. 옥분은 영식의 마음이 정말 고마워 학교에 가면 꼭 열심히 공부해야겠다고 굳게 결심했습니다. 논술로 만나는 우리 역사 23권의 모든 챕터가 끝났습니다.